지난 5월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자들 대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놨자라고 호소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민주노총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에도 노동조합이 있죠? 당연히 있죠. 예. 우리나라에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잖아요. 네네. 북에도 노동자들의 다주적인 대중조직인 직업총동맹이 있어요. 직업총동맹. 사람들이 직총이라고 많이 하는데 북은 줄여서 직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북은 몇 번 강조하셨지만 북에는 자본가들이 없다면서요. 우리는 주로 자본가들을 상대로 단체 행동하고 뭐 단체 교섭하고 하는 게 노동조합의 주요한 일인데 자본가가 없으면 노동조합이 뭐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선노동당도 노동자의 조직이고 직맹도 노동자의 조직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점에서 공통성이 있지만 활동 내용과 활동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견해가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사회주의 집권을 위해서 활동하고 또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 정강 정책을 내걸고 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인 결사체잖아요. 네, 반면에 그렇죠? 노동조합은 정치적 견해는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 중에 뭐 정당은 여기저기 막 지지하잖아요. 그렇죠. 노동조합이 뭐 그렇다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노동조합은 그래도 뭐 북에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다른 당을 당 여러 개 있다니까요. 참 맞아. 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북에도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견해들은 다르지만 노동자라는 처지의 공통성, 다 이제 계급적 이익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당하고 그 조합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하는 일이 다르긴 하겠네요. 예, 근데 뭐 특히 뭐 이번 당대회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돼 있더라? 맹원들은 조선노동당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둥이 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건 뭐 그냥 단순히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산하 조직 또는 뭐 조금 나쁜 말로 하면 일종의 의용 조직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어용이라고 많이 규정을 하죠. 아니라고요, 그냥?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논점인데요. 네네. 사회주의에서 당과 노동조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주의는 노동자의 정권이고, 노동자의 국가이고, 노동자의 정당이 있고, 노동자의 대중조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셋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아니라 만약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자 대중조직이 노동자의 정권에, 노동자의 정당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에 대한 자유행위 같은 거잖아요. 그래도 상호 비판이 있어야지 발전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비판의 자유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정치적 견해가 다른 또 이렇게 단체와 단체 간에 서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지 그래 발전하죠. 이 사회가 이제 건강해진다. 그럼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비판의 자유가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죠?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사회주의에서는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원주의는 계급적 독재, 계급 독재를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허구적인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무조건 이제 비판의 자유가 옳다고 보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든 사회의 체제에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판의 자유라는 건 이런 패단도 있잖아요. 어떤 비판을 막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열이 생기잖아요. 또 하물며 개인 간에도 비판만 들이대게 되면은 사회만 갈라지잖아요. 아니 물론 꼭 비판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맹도 그럼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좀 논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그 문제를 당내 민주집중제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집중제. 당내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견해를 일치하고 그 견해에 대해서는 또 다 동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질서와 방향이 있는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당은 명령할 자유만 있고 권리만 있고 노동조합은 직맹은 이걸 따를 근데 맨날 당이 위에서 이제 우리가 거수기에 지나지 않고 그런 것만 보고 살아왔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 정책 결정을 한번 하려면 6개월 전에 공고를 내서 사람들 아르르프 의견을 쭉 모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그 6개월 동안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보고서만 올리면 되지. 근데 그만큼 토론을 원활하게 보장한다는 거고 어떤 민주 집중제가 될
되려면 그러면 서로의 견해에 대한 비판도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북은 이제 민주집중제에 의한 당내 토론, 비판 이런 것들은 되게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지 않고 이렇게 노동조합이 정책적으로 당한테 막 엇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주의 분열이 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비판의 어떤 방식과 방향 이런 데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선노동당이 비판을 잘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네. 어떤 그 결론적으로 노동자와 인민의 요구를 잘 반영한 정책을 내와야 되고 그것이 그 정책을 잘 실현해서 노동자와 인민들의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당이 어떤 결정을 했으면 노동자가 무조건 당이 했다고 옳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의문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교육시키고 잘 접수시키기 위해서 무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교육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의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의 결정을 노동자들이 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만약 그렇지 않고 노동자 대중이 불만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 사회는 사실은 망한다라고 생각을 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맹으로 좀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직맹에도 그러면 우리처럼 이런 산별 체계 이런 게 있나요? 예, 당연히 9개 산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화학 직업 동맹이 있고요. 조선기계, 그다음에 교통이 있어요. 교통 분야, 그다음에 전기 석탄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건설 임업, 시신 노동자. 아, 우체국. 예. 그다음에 이제 경공업 사업 노동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 수산 노동자. 우리들로 말하면 어부들이죠. 북에서는 이게 다 이게 노동자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산업 노동자 직업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교조나 공무원 노조에 해당하는 교육, 문화, 보건, 공무원 직업동맹 이런 식으로 9개 보건의료노조 4개 속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예. 9개. 우리는 산별조직뿐만 아니라 뭐 울산지역본부, 뭐 전남 본부 이런 것처럼 지역 조직도 같이 있습니다. 직할시, 특별시, 그다음에 도에 이게 그 직맹 본부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하 단위가 군하고 시가 있잖아요. 네네. 그 여기도 다 직맹이 있고, 그다음에 공장별로는 초급 동맹위원회가 다 있죠. 예. 그게 비슷하네요. 그러면 직맹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직맹이 하는 일을 살펴보기 전에 그 북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거를 그렇겠네요. 좀 노동자들 조직이니까.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산업여군이라고 부르고 굉장히 뭐 그렇죠. 건설과 경제의 주역이양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말 속에는 네. 좋지 않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사람 역군이니까 노동운동이는 뭐 이런 거 딴 거 하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사실은 그런 뜻으로 그런 논리로 사실 그런 이제 뜻으로 지금 얘기하죠. 하죠. 실제로 산업여군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나가도 대책도 안 세워주고 그다음에 열악한 노동 조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죽지 않으려고 이제 조금 제의라도 하면 계급 이기주의 막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렇죠. 귀족노조라고. 네, 귀족노조라고 얘기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북은 우리랑은 다르게 이런 걸 기여를 하죠. 그러니까 해방 직후 얘기를 하면 되게 좀 이해가 쉬워지는데요. 강원도 함경도 이쪽에 군수 공장이 되게 많았어요. 군수 공장이 되게 많았어요. 뭐 무기 만드는 공장 말하는 무기 거죠? 만드는 공장 있죠. 그리고 거기가 이제 자원도 많고 수자원도 풍부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런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공장들을 일제가 이제 물러나기 전에 다 때려 부시고 가요. 파괴하고 가. 파괴하고 가요. 나. 네. 다 파괴하고 가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그 자기네들이 물러나면 우리가 굴러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예, 그래야 공장이 다시 온다고. 그때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기술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겠죠. 기술도 안 뭐 가르쳐 줬는데 자기들이. 노동자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막 기술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실제로 껍데기뿐인 공장을 다시 가동시킨 게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살린 공장을 5대 인민공장이라고 불러요. 흥남비료, 봉궁화학, 그다음에 흥남재련, 흥남화학, 용성기계 이렇게 5개 공장이 있어요. 다 흥남이네. 그쪽이 집중되어 있었으니까. 아. 우리는 그냥 뭐 해방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나라가 건국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쪽에서는 그때 막 아수라장이 되니까 미군들이 들어와서 뭐 그때부터 그렇죠. 원조 막 얘기하잖아요. 북에서는 그때 사회주의가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는 여력도 별로 없었고. 그렇겠죠. 뭐 전쟁 끝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제 식량이 생산이 되면 이걸 도시로 날라야 돼요. 날라야 되는데 기관차가 없어서 못 날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없어서. 실제로 막 굶는 현상이 막 이제
발생하고 못 날라서 어이구야. 날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 기관차 부품도 없는데 어디서 막 그 고장난 부품을 구해다가 그걸 또 수리를 해갖고 기차를 가동시켜서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면하게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이때 노동자들의 역할은 건국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혼란을 막고 좀 차분하게 그런 역할을 노동자들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북에서는 노동자들이 그러면 뭐 정당한 대접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이제 그 1월 달에 조선노동당 8차 대회가 열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직업 총동맹 8차 대회가 열렸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처음에 얘기하신 김정은 위원장의 서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신. 서신을 보면 노동자들이 실제로 이 나라를 건설해온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 공적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대체로 뭐 노동자들이 이 나라를 세워왔다 이런 데 대한 평가는 뭐 좀 정당하게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8차 증명대회 이런 걸 했다는데 거기서는 그 자리에서 밝힌 뭐 노동자들은 이렇게 하자, 뭐 증명은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그러니까 게 이제 북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그때 이제 북미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로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북미 간에 타결이 되면 경제 제재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오히려 경제 제재는 더욱더 가속화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2019년부터 자력갱생 구호를 물론 그 전에도 북은 자력갱생을 그렇죠. 네. 했었지만 이런 거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 부강한 사회주의를 만들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그때부터 이렇게 모든 나라가 자력갱생의 힘으로 경제 건설을 해서 자본주의 못지않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강국 뭐 이렇게 예, 표현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자면 누가 잘해야 되냐면 역시 믿을 거라고 노동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일이 돼야 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5년 후에 5년을 3번 거쳐서 15년 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것을 노동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네. 지금 이제 이번 8차 대회 때 그걸 임무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증명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증명은 그런 노동자들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활동을 하는 거죠. 자기 활동을 한다? 예. 그러면 당에서 이런 거 하라고 했으니까 잘해 이렇게 뭐 직면 간부들이 막 해처리 어.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네, 교육을 교육을 잘 시켜야 그렇죠 되겠죠. 뭐 돈 대신에 그때 사상으로 그렇죠. 주로 교육 임무 이런 게 직면 교육 임무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증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이 조직이 운영이 되려면 좀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같은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직민 간부들이 뭐 좀 물론 교육을 하게 해서 다 하겠지만 아무튼 좀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죠. 그게 없으면 잘 교육을 안 받겠죠. 그렇죠. 우리가 안 가요. 우리도 노동자 교육 그 오라 할 때 그 와서 그 뭐라 상품이라 하나 줘야지 오지 안 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직명의 가장 권한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호석 씨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정유양. 가족들이랑 안 가니까 잘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유양권 배정권이 직명에게 있어요. 그럼 휴가를 그러면 여기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기업별로 정유양권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교육권이 있구나. 이거를 어떤 노동자한테 줄 것인가? 그럼 교양 잘 받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거죠.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이제 그 민주노총이 대의원대가 제일 이제 중요한 그거 뭐 중앙위원회, 상집 이렇게 해서 뭐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본부에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상집 같은 거는 우리 그런 것도 있고 직맹 내부 사업과 당면 현안을 토의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앙 간부학교. 교양 서적을 발간하기도 하고 노동자 신문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그래서 당의 방침을 잘 이해시키도록 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 일은 우리하고 똑같네요. 우리도 교양 자료집 계속 민주노총에서 내기도 하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다만 이제 우리는 자본가와의 싸움이 현안이 되지만 그렇죠. 그쪽은 이제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사회주의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자본가의 착취가 없는 북한 사회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서 주인된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이렇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더 남북 교류가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가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놓치지 마시고요. 북새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